의상은 해동 화엄경의 시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양반은 저작보다는 규화 뭐 이런 데만 힘써가지고 저작은 별로 없어. 거의 없어. 네, 거의 없어. 그리고 그가 진골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정치적으로 많이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당나라에서 당나라 화엄정이 있잖아요. 네. 첫째가 두순이고 두 번째 그 조사가 지엄이라는 사람인데 그 밑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냥 있었으면 3대 조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양반이 또 애국심이 있고 이제 진골 출신이라서 그랬던지 당나라가 이제 신라를 친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신라를 교육을 하게 돼. 그래서 돌아와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야? 의상 밑에는 그 사제가 있었거든. 네. 그게 법장이에요, 법장. 네. 그가 이제 자동적으로 세 번째 그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의상이 빠졌기 때문에. 네. 중국에 있을 때? 네. 그 이제 이 법장이 자기가 이제 조사가 된 다음에 화엄 오교장이란 자기가 이제 그 주석서를 달고 네. 지극한 편지를 담아서 중국에 의상한테 보내, 신라 의상한테 네. 보내. 근데 의상이 15살 위였대요. 그러니까 대사회라고 부르면서 깍듯하게 좀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남아있다 이거야, 그 편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깍듯한 예를 갖춘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돌고 돌다가 결국은 역시 모든 건 동북아시아의 이 전통은 일본에서 다 교육이 되거든. 일본 천리대학교의 그 박물관에 있대요. 그 편지가 아직도. 거기 보면 아주 존경감이 절절히 나오는. 이게 보세요. 그 당시 중국의 화엄하고 세계적인 수준이거든. 거기 수장이 신라의 의상 스님한테 깍듯하게 존대한다는 게 말이야. 이게 뭔가니 미국의 혹은 독일의 신학 대가가 한국에 있는 신학자한테 깍듯이 대하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거 이렇게 비유해 이게 실감이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이다. 근데 어떻게 또 요원 준비하면서 또 비유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비유컨대 독일의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큰 제자가 있어. 제일 큰 제자. 근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그다음에 그 밑에 후배가 독일인 제자가 있어요. 근데 독일인 제자가 이 하이데거 철학서를 내면서 한국에 있던 자기 사형한테 그 평을 바라면서 책을 보내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이건. 네? 지금 한국 사람들은, 한국 철학이나 서양 신학자들은 전부 저거야. 예, 갖다 베껴가지고 이것밖에 베끼는 거지 더 이상 진전된 게 없어요. 한번 독일의 유명한 그 철학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왔었거든, 한국에. 네. 근데 와가지고 오니까 이제 한국 하버마스 전공자한테 쫙 달게 붙어가지고 선생님 나 이런 서른인데 이거 맞습니까? 막 숙제 검사로 온 거야. 네. 하버마스 놀래가지고 당신들이 왜 내 철학을 하냐? 내 철학 굳이 한국에서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 이제 한국 철학자들이 선생님 한 말씀만 좀 남기고 가주십시오. 이 사람이 하는 수 없이 뭐라 그러는 거니? 이제 내 철학 하지 말고 당신 불교 유교를 공부하라고. 이랬다는 거야. 난 거기다 플러스 신민족주의 사상을 공부하자. 자, 마지막 원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15살 때 당에 유학을 해가지고 복잡한 얘기 다 줄이고 그때 이제 현장은 당나라 인도 가 있을 때고 원칙 그때 당나라에 있어. 근데 당나라 원칙이 현장에 돌아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현장에 제자 규기라는 중국 승려가 있었어요. 서로 이제 그 원칙과 쌍벽을 이루는데 지금 봐서는 원칙이 신라 사람이라서 좀 차별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 현장이 제가 인도에서 배워온 그 성유식론, 유식학을 가르치는데 원칙은 안 불러. 자기 규기한테 막 가르쳐주고 막 이래. 그랬더니 거기 설에는 뭐 원칙이 몰려와가지고 20장에 돈을 매기고 뇌물 조각은 강의는 엿들었다고 그런 소리도 있고 근데 뭐 알 수가 없지 그건. 네. 그런데 실력은 원칙이 낫다는 거야. 왜냐? 규기는 원칙보다 24이나 어렸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불가해서 그런데 시험무가 원칙을 그렇게 아꼈다는 거예요. 당나라, 그러니까 중국 전 역사에서 유일한 황제.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 명승들을 이제 강의시킬 때 막 공부를 시켰겠죠. 네네. 그때 이 원칙을 가장 먼저 시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꼈대요.
그래서 그 지금 서안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네. 그게 저 당연하다 수도 안에 장안. 그렇죠. 거기 교회에 흥교사라는 그 절이 하나 있는데, 근데 거기 못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현장 탑이 가운데 있고, 네. 왼쪽에 규기, 오른쪽에 원칙 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물론 원칙 탑은 신라의 승려들, 원칙의 신라 그 제자 그 사람들이 세워준 거긴 하지만 어떻든 중국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원칙이 성유식론이라고 뭐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난 미국에서 대학에서 공부할 때 네. 그 한자하고 옆에 영어 번역한 거 그거 놓고서는 같이 이제 미국 학생들 같이 공부했는데 봐도 모르겠어. 그 몇 개 시로 30여 개인가 시로 된 근거거든. 그거에 대한 그 소를 쓴 게 있어요, 원칙이. 근데 그게 티베트어로 번역이 돼서 네. 티베트 대장경에 포함이 있다. 이건 이게 사실이야. 요즘 말로 팩트야, 팩트. 그만큼 실력이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응? 근데 원칙은 이제 별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알려진 게 이 사람이 귀국을 못하고 당해서 죽어요. 왜냐? 신라에서는 좀 귀국해라 그랬는데 측천부가 놔주지도 않았대요. 중국에서. 이 훌륭한 스님을 놔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지. 그러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해초도 있지만 뭐 해초는 넘어가고 경도왕 때 그러니까 7세기 중엽 중에 대현 혹은 태현이라는 또 유식학도 쓴 유식해서 유식학이 아니야. 네. 그 유식학은 요가짜라 부디즘이라고 그래요. 이게 육아론이라고 육아론. 요가짜라 육아로 번역한 건데 이 사람은 그 삼국 유사에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경주 남산에 가면 용장골이라고 있어요. 거기 용장사라는 그 절터가 있는데 거기서 주석을 했대. 그리고 거기에 미륵, 석조, 장육상 이렇게 세 단으로 된 그 미륵 상이 있어요. 머리는 잘라 나갔구나. 지금도 있어. 많이 가봤는데 거기를 대현 스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면은 미륵이 머리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지. 그게 영험한 스님인데 이 양반이 유식하게 대해서 책을 많이 썼거든. 근데 뭐 다 떠나서 이 양반 책을 중국도 스님들이 보면서 도대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 얼마나 심오하게 썼으면 본토에서 모르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굳이 비교를 하면은 이 서양의 칸트 전공 철학자가 쓰는데 한국 철학자가 쓴 책을 보고 인용을 하면서 너무 어렵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는 이렇게 대단한 이게 지금 맵사를 안 본 거예요. 또 경홍 스님도 있고 또 많아 여기. 이런 기라서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최고봉 정신사 쪽에서.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 최고라게 불교 문화 최고의 불상 석고란 불상 나오죠. 석가탑 최고의 석탑 나오지. 최고의 종 에밀레종 물질 문화 정신 문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많은 그 불상 많은 가운데서 석고란 불상 능가 불상 없어요. 네? 지금 시대에도 조교사 불상 많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 보면 한심해 죽겠어. 뭘 크게 만들어가지고 멋다기 하나도 없이 말이야. 네? 만들어 제대로 좀 조금만 만들지. 네? 자, 고려. 이제 저거 합시다. 고려 넘어오잖아요. 고려로 오면은 고려나 조선은 철학자도 있었지만 신라 말기, 통일 시기에 나타난 그런 창조적인 사상가는 안 나온다. 기껏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고려 때는 진울이죠, 진울. 근데 진울도 보면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선불교 사상을 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진울이 3번에 걸쳐서 깨닫거든. 해능의 육조단경.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통현, 중국 최고의 화엄경 주석가, 화엄경론. 그 다음에 대종고라는 중국 스님 화엄경 학자의 그분 책을 보고 3번을 거쳐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전부 중국 책만 보고 깨쳤다는 얘기예요. 원효는 그냥 스스로 깨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설을 수용한 거지, 새롭게 내놓은 것은 없다. 근데 만일 진울이 새로운 사상을 냈다면 중국 승려들이 참고했을 텐데, 참고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물론, 고려는 이런 건 있죠. 대장경 같은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불교 국가였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 딕지심처여절, 이런 면에서 그런 뛰어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상적인 면은 그렇다. 자, 마지막, 이제 유교 얘기만 하나 끝내죠. 빨리 끝낼게요. 유학도, 조선 유학은
연구한 학자들은 참 많은데 네. 조금 더 중국을 넘는가하지 못했다. 아. 왜 그러면 저게 있어요. 주자 유일주의고 그다음에 주자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주자의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주자 유일주의가 있다. 유일주의. 네.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이제 명이 망하면서 조선 유학자들은 이제 저기 중화는 같다. 이제 중화민족은 우리다. 자기가 우리가 소중화라 그랬잖아요. 네. 소중화의 사상은 주자. 이거만을 진리다. 여기에 더 천착을 하게 된 거죠. 응? 그 송희열 같은 사람, 대표적인 수구 이 주자학자인데 이 사람 뭐라 그러는 거니? 주자 이후에는 드러나지 않은 리가 없다. 이 물건이 주자에게서 리라는 것도 진리야. 진리가 다 드러났다는 얘기야. 그건 없다. 다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지. 주자만, 조선 유학자들은 다서를 볼 때도 주자가 집중한 것만 봤지, 다른 학자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안 봤어. 보면 큰일 날 줄 아는 거야. 예? 주자, 그냥. 아이고, 나 이거 참.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벌써 주자학보다도 이제 명대에 들어가면은 양묘해라는 게 나오잖아. 주자에, 사실 내가 지금 오늘 얘기 못 하는데 주자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단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중국 사상이나 동양 사상은 전부 마음을 강조하죠. 네. 근데 주자는 마음이 아니야. 리가 더 먼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절대적인 진리. 응? 그러니까 그 주자학은 절대 진리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다고 본 거야. 근데 벌써 양미학 불교는 우리 절대 진리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면에서 주자는 이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참 우리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주자학을 이해를 해야 돼. 왜? 우리는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야.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 근데 주자학을 잘 몰라. 모르죠. 네. 이게 이론은 이것만 알고. 네. 근데 아주 시간이 다시 합시다. 어쨌든 그저 중국은 벌써 양명학이 나오면서 양명학에도 좌파 우파가 있고 거의 엄청난 그 다양성을 자랑하는데 한국 사람 잘 알잖아. 양명학은 그냥 그거 보면 잡아 죽여버려. 그죠? 네? 그 정도야. 그 정도. 근데 이게 꼭 저거가 현대 기독교하고 똑같아. 북한의 김일성주의도 똑같고. 저 기독교는 뭐야? 미국 신학이 최고야. 더 이상 없어요. 하나만 다 진리로 생각하는 그 비전, 편협범. 이게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불교도 마찬가지야, 불교도 사실은. 조금 덜할 뿐이지, 조금 덜할 뿐이지. 그 극복할 수 있는 거가 바로 신민족주의, 신민족 종교 다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소태산의 원흉무의 사상 이런 거. 그 기치를 들어야 되는데, 잠깐. 이런 그 주자 일변도의 사상은 실학에서도 우리 뭐 정약용 그러면 굉장히 앞선 사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도 주자학에서 거의 못 벗어나요. 최한기 같은 사람, 홍대영, 최한기 같은 사람이 이 길을 강조하면 조금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자학이 우선 발전 못했잖아. 이 나라가 망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조선도 그렇게 창조적인 사상은 펼치지 못했다. 뭐 4단 7조 운동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주자학 안에서의 논쟁이지 주자학을 넘어서는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신민족 종교가 나오기 전까지의 그 한국의 사상에서는 네. 신라 통일 전후기에 그때를 능가한 시기가 없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버금가는 네. 사상이 나온다. 이건 다음 시간에